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파구도 청산 의지에 강한 뜻을 내보였습니다. 최근 친박 비박 단어를 방송에서 언급한 의원이 있다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언급해서 우리끼리 편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하루 지날수록 강경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루하루 만에 전사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비박, 친박 이런 편가르는 단어 자체를 아예 사용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뉜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도 이어졌고 그 대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 뭐 내부 갈등 이런 것이 도드라지게 되면 네. 앞으로 당이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싹을 좀 자르겠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 윤리위에 회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 직후에 일각에서 친박계의 지지로 당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표는 68표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당 내를 소위 친박, 소위 비박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68분이나 되는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 의장님에게 심지어 친박의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도 또 국민들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윤석 의원님,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친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나섰죠. 네. 제 제일 첫 번째 관심은 과연 누가 첫 번째 징계를 받을까? 그렇죠. 그게 제 관심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이 아니에요.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복당파 대 이제 잔류파의 대결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친박들이 이제 사실 나경원 의원을 많이 밀었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내에 사실은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자꾸 말을 쓰게 되면 친박 비박 말을 쓰게 되면 그게 개념이 실제 현실을 규정해버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말을 쓰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친박 비박을 쓰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개파의식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최근에 지금 곧 이제 아마 당협위원장들 이제 일단 조항특위에서 자르는 문제가 좀 본격화될 거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 비춰봐 또 본인이 지금 이번에 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네. 지금 김학용 의원보다 더블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해서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좀 범개파적인 차원에서 당을 운영하겠다. 네.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 출마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통합을 굉장히 크게 외쳤었거든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게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비박,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를 네. 사실은 혁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걸 나오지 않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친박, 비박 얘기를 하지 마라. 그냥 입을 막아서는. 그건 이건 입을 막는 행위죠. 그렇죠. 행위고 그다음에 68명이나 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원내대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본인도 제가 볼 때는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친박과 그다음에 잔류파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네. 그래서 내가 힘을 받았는데 나를 누가 밀었는지에 상관없이 나는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일단 언론에서 마찬가지고요.
친박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인적 쇄신에 하는 데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적 쇄신은 공천 심사 때 하는 것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적 쇄신 대상을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봐줘야 할 친박이랄지 친박 중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대위에서 나경원이 원내대표로서 이걸 반대하면 사실은 인적 쇄신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의 인적 쇄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비대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뭐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렇죠.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박 비박의 그 프레임은 과거 프레임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지도부 당대표를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든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든 또 친황이냐 반황이냐 네. 비황이냐 네. 또는 친오냐 그 비오냐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 미래 프레임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무육책으로 저렇게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네.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황, 친오 얘기하셨으니까 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오세훈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 죄송합니다.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저께 당선 이후에 만나서 그 초심을 잊지 말고 힘을 합해서 당내에 개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함께 만들어 가자. 저도 미력이나마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연히 당이 그렇게 가야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오세훈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말을 꺼내놓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위원장도 보면 예전에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 선거 제도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한 그 선거법을 이제 발의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같이 이제 정당 생활을 같이 했고 또 이미지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 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서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이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상당히 어떤 다음에 내년 2월 이 전당대를 앞두고 굉장히 공조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의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죠. 그렇고 이회창 당대표 젊어지는 시절에 분들이죠. 이회창 당대표 시절에 영입됐던 인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과거 그러니까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홍준표 이선으로 전 대표. 예. 후퇴하고 그러니까 YS 때에 정계 입문했던 분들이 좀 물러나고 네. 이회창 시대에 정계 입문했던 새로운 인물들이 그러네요. 나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손을 잡는 네.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진짜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뉜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도 이어졌고 그 대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 뭐 내부 갈등 이런 것이 도드라지게 되면 네. 앞으로 당이 이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싹을 좀 자르겠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 윤리위에 회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 직후에 일각에서 친박계의 지지로 당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얻은 표는 68표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당내를 소위 친박, 소위 비박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68분이나 되는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 의장님에게
심지어 친박의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으로서도 또 국민들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친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나섰죠. 제 제일 첫 번째 관심은 과연 누가 첫 번째 징계를 받을까? 그렇죠. 그게 제 관심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이 아니에요. 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복당파 대 이제 잔류파의 대결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친박들이 이제 사실 나경원 의원을 많이 밀었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내에 사실은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자꾸 말을 쓰게 되면 친박 비박 말을 쓰게 되면 그게 개념이 실제 현실을 규정해버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말을 쓰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뭐 친박 비박을 쓰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했던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개파의식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최근에 지금 곧 이제 아마 당협위원장들 이제 일단 조강특위에서 자르는 문제가 좀 본격화될 거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 비춰봐 또 본인이 지금 이번에 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네. 지금 김학용 의원보다 더블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해서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좀 범개파적인 차원에서 당을 운영하겠다. 네.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 이 출마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통합을 굉장히 크게 외쳤었거든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게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비박,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를 네. 사실은 혁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걸 나오지 않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친박 비박 얘기를 하지 마라. 그냥 입을 막아서는 그건 이건 입을 막는 행위죠. 그렇죠. 행위고 그다음에 68명이나 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원내대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본인도 제가 볼 때는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친박과 그다음에 잔류파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네. 내가 힘을 받았는데 나를 누가 밀었는지에 상관없이 나는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 마찬가지고요. 친박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인적 쇄신에 하는 데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인적 쇄신은 공천 심사 때 하는 것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적 쇄신 대상을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봐줘야 할 친박이랄지 친박 중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대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걸 반대하면 사실은 인적쇄신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의 인적쇄신은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비대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렇죠.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박 비박의 그 프레임은 과거 프레임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지도부 당대표를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든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든 친황이냐 반황이냐 네. 비황이냐 네. 또는 친오냐 비오냐.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 미래 프레임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무육책으로 저렇게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네.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황, 친오 얘기하셨으니까 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오세훈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 죄송합니다.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저께 당선 이후에 만나서 그 초심을 잊지 말고 힘을 합해서 당내에 개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함께 만들어 가자. 저도 미력이나마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연히 당이 그렇게 가야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오세훈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말을 꺼내놓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위원장도 보면 예전에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 선거 제도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한 그 선거법을 이제 발의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같이 이제 정당 생활을 같이 했고 또 이미지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 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서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상당히 어떤 다음에 내년 2월 이 전당대를 앞두고 굉장히 공조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의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죠. 그렇고 이회창 당대표 젊어지는 시절에 분들이죠. 이회창 당대표 시절에 영입됐던 인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과거 그러니까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홍준표 이선으로 전 대표. 예. 퇴하고 그러니까 YS 때에 정계 입문했던 분들이 좀 물러나고 네. 이회창 시대에 정계 입문했던 새로운 인물들이 그러네요. 나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손을 잡는 네.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진짜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